보슈, 안녕하세요. 세계 뉴스와 문화를 소개하는 JY 월드 리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몬트리올의 운전 신호 체계와 주차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몬트리올은 불어권 지역이기 때문에 몬트리올에 여행 오시는 분들 혹은 몬트리올에 사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운전하실 때 그리고 주차하실 때 제 영상을 보시고 관련된 불어 혹은 다른 신호 체계를 미리 인지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운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몬트리올 시티는 퀘벡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법상 모든 서류들 그리고 사인들이 불어로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도로와 주차에 관련된 사인이 모두 불어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어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다음과 같은 제가 준비한 이런 테이블에 있는 불어 단어들은 최소한 아셔야지 몬트리올에서 운전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영어로 이제 east, west 예를 들면 한국어로 동쪽, 서쪽이 불어로는 west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 발음은 뭐 상관없이 표지판에 고속도로 표지판에 west 이렇게 표기되어 있진 거를 이해하셔야지 동쪽이 이쪽이고 서쪽은 이쪽으로 가란 얘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exit이라는 출구라는 불어 표현은 속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테이블을 보시면 불어로 이 의미는 이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다음 출구로 나가야 하는데 속디라는 단어를 모르면 출구를 놓칠 수가 있다는 점. 또 만약에 샴플레인 다이를 건너야 되는데 뽕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뽕 샴플레인이라는 표시를 지나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는 정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꼭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아해 이 단어를 모르면 정지하지 못하고 주행하시다가 티켓을 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꿀두싹이라는 사인인데요. 영어로는 데드 엔드.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라는 뜻인데 이 길로 쭉 가도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와 같이 몬트리올에서 운전하실 때 관련된 불어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몬트리올에서 운전하실 때 운전자가 알아야 할 운전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몬트리올의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녹색 그리고 녹색 원 모양 신호일 때,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을 경우, 그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는 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 시에만 좌회전 가능. 이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또 몬트리올 섬에서는 몬트리올 섬에서 우회전은 녹색 원 모양 신호 시에만 가능하고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라발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적색 신호의 우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발에서 몬트리올 섬으로 들어갈 때, 거기 앞에 써 있어요. 그 표지판에 써 있는데,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이 불가하다. 이런 표지가 써 있어서 그걸 따라야 된다는 점. 그리고 노란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에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은 계속 진행하고 교차로 밖에 있는 차량은 정지해야 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죠. 두 번째로 정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몬트리올 도로에는 정지 표지판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아헤라는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차가 완전히 정지해야 되고 먼저 정지한 순서대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지하실 때 최소한 3초 정도 정지해야 되고
만약에 1초 만에 잠깐 정지하고 그냥 진행한다. 그러면 티켓을 끊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정지해야 되고, 한 3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는 내가 먼저 정지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건 보호자 우선이라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구역에서만 가능. 그리고 네 번째는 몬트리올에서 운전하실 때 다른 기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기 겨울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이 뿌려대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리고 추운 날씨로 인해서 도로가 쉽게 패이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로의 패인 부분을 지나갈 때 타이어 펑크 혹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요. 또 겨울에 눈폭풍이나 그러니까 blizzard 아니면 freezing rain이 올 때 서행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서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운전하시기 전에 차 유리 그리고 차체 위에 쌓인 눈은 반드시 제거하고 도로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차 뒷유리에 내가 유리를 안 치우고 그냥 고속도로 혹은 도로에 나갔는데 이때 운이 나쁘면 경찰에게 티켓을 끊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운전을 할 때 최소한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운전을 해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 유리, 차체에 있는 눈은 반드시 제거하고 도로에 나가야 된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리고 몬트리올은 겨울에 반드시 차량 윈터 타이어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데요. 썸머 타이어로 1년 내내 다닐 수 없어요. 겨울에 만약에 썸머 타이어나 올 시즌 타이어로 계속 운전하신다면 그것도 또 경찰에게 티켓을 끊을 수 있고 굉장히 그 벌금이 높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 윈터 타이어 교체 시기는 퀘벡 SAAQ, Société de la Science Automobile du Québec 이라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여 운전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시내나 유명한 관광 명소 근처에서 이제 주차하실 때 차 안에 가방이나 혹은 귀중품을 보이게 두고 주차하면 이게 절도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유리창을 깨고 그 귀중품을 훔쳐간다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 가방이나 다른 귀중품들은 그냥 트렁크 안에 두고 주차하고 이렇게 관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주차하실 때 아셔야 할 불어 단어들. 제가 이렇게 테이블로 준비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 월화수목금토일이 불어로 룬디, 마크디, 메카디, 주디, 펑더디, 삼디, 디망시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영어로도. 영어와는 또 다른 이런 불어 단어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월에서 12월까지, 1월이 정비에, 이렇듯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멘션 해놨는데요. 이걸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몬트리올의 거리 청소하는 그런 날짜와 시간들이 동네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만약에, sauf période d'entretien, 이런 문구가 보이시면 주차금지 표시에, 그리고 날짜랑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요. 그 시간대, 그 날짜 때에는 거리 청소하니까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아셔야지 주차를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arrêt d'autobus. 이러면 이제 버스 정류장 근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듯이 주차 표지판에 따라서
이 불어를 아셔야지 여기는 어느 요일에 주차하면 안 되겠구나.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도로 주차, 스트리트 파킹.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개 첨부해 봤는데요. 주차가 가능한 곳에, 그러니까 도로 주차할 경우 주차가 가능한 곳에는 주차 표시기가 있어요. 이 검은색 그 바탕에 파란색 P 이렇게 달러 표시 있는 이런 주차 표시가 있고 바닥에는 기역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섹터, 그 스팟은 주차가 가능한 스팟이구나. 하지만 내가 페이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근처에 페이할 수 있는 페이 머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주차한 곳의 번호를,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서 C791, 이 번호를 페이 머신에 입력하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페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몬트리올 시에서 제공하는 이 페이할 수 있는 앱도 있기 때문에 주차 연장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굳이 주차한 스팟으로 피지컬리 가지 않아도 앱으로, 핸드폰에서 앱으로 시간을 연장하고 페이할 수도 있다. 이 앱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주차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 다운타운이 그렇지 않은 저기 좀 다운타운에서 떨어진 그런 지역보다 레이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 스팟마다 맥시멈 주차 시간이 있어요. 다시 다운타운에는 맥시멈 시간이 주차 시간이 뭐 2시간이다. 그러면 좀 한가한 다른 지역은 3시간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좀 다르고 세 번째로 주차 금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화전으로부터 3m 이내에는 주차가 안 되고 3m 이후에부터 주차가 된다. 그리고 이런 사진과 같이 주차 금지 표시가 있으면 주차가 불가능한데 주차 금지 표시는 뭐 P자 위에 빨간색 원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금지 조건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날짜 시간에는 주차 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이 9시에서 17시까지 주차 금지인데 근데 메크디 그러니까 수요일에 9시에서 17시 사이에는 주차 금지. 근데 또 밑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원, 그리고 아브릴, 오, 원, 데셈브르. 이 의미는 4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그 기간 동안은 수요일 날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 사이에는 주차가 안 된다. 그리고 그 날짜, 시간, 그 요일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는 주차 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밑에 그 이미지와 같이 주거자 거주 우선 표시, 즉 섹터가 있으면 주차가 금지돼요. 내가 섹터 스티커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XX 표시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넘버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거자 우선, 주거자 거주 우선 주차. 그런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요 날짜, 요 시간에 주차할 수 있고 다른 그 스티커가 없는 사람 주차 금지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레 루트부스 이거는 여기서 화살표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스 정류장 근처니까 버스가 스탑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차 금지 표시가 있고 요 그 불어로 써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주차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운전 신호 체계와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번 영상을 통하여 몬트리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JY 월드 리뷰였고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